당신은 평생 잘해줬습니다. 밥을 차렸고 참았고 먼저 전화했고 먼저 사과했습니다. 누군가 힘들다 하면 당신의 일을 제쳐두고 달려갔습니다. 가족이 원하는 것이라면 내 것을 내어줬고 분위기가 나빠질까봐 하고 싶은 말을 삼켰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잘해줄수록 당신을 대하는 태도는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조금 거칠어지고 당신의 의견이 슬쩍 무시되고 당신이 방에 들어와도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것들, 그때는 그냥 넘겼습니다. 가족인데 오래된 사이인데 뭘 그런 것까지 따지냐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벼움은 익숙해졌고 익숙해진 것은 당연해졌고 당연해진 것은 결국 당신의 존재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무언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전쟁도 겪었고 굶주림도 겪었고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는 것도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제가 가장 많이 본 비극은 전쟁터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들, 그것이 진짜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누구보다 잘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당신이 무시당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이유는 훨씬 더 근본적인 곳에 있습니다. 당신이 오랜 세월에 걸쳐 아주 천천히 스스로를 낮추는 법을 상대에게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선한 사람도 관계 속에서 본능적으로 경계를 시험합니다. 그 경계를 넘어설 때 아무 반응이 없으면 뇌는 그것을 허용된 것으로 기록합니다. 의식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매번 참고 매번 맞춰주고 매번 먼저 풀었을 때 상대는 당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를 배운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이 억울하게 느껴진다면 잘 듣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속 어딘가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쌓아온 장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그때 내가 이걸 참았는데, 그때 내가 먼저 사과했는데, 그 장부는 두꺼워졌고 무거워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무게에 당신 자신이 짓눌리기 시작했습니다. 관계가 어느 날 갑자기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게 쌓여온 것이 터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리려는 이야기는 누군가를 탓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을 탓하지 마십시오. 배우자를 탓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탓하지도 마십시오. 그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105년의 삶 끝에서 드릴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당신 자신의 중심을 되찾으십시오. 그 하나가 바뀌면 자식도 배우자도 오랜 친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전체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화가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당신을 되찾는 일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가까이 지내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성실하고 가장 헌신적이며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그는 두 손으로 가족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일했고 자식들 학비를 위해 자신의 밥그릇을 줄였고 아내가 아프다 하면 당신이 더 아파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당신은 무엇을 원합니까? 라고 물으면 그는 잠시 멈추다가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식구들만 잘 되면 돼. 그 말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저는 압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은 자랐고 집은 생겼고 가족은 그가 꿈꾸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주 천천히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명절에 오지 않는 이유를 당연하다는 듯 말했고 그의 의견은 식사 자리에서 공손하게 무시되었으며 어느 날부터는 중요한 집안 결정이 그를 빼놓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그때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바쁜데 어쩌겠냐고 내가 이해해야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기억합니다. 무언가를 오래 기다렸는데 끝내 오지 않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던 해 저는 병문 안을 갔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사정이 있었고 곁에는 낡은 담요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한참 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잘해줬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같은 전쟁을 겪었고 같은 가난을 겪었고 같은 시대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자신만의 것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작은 통장 하나, 매일 아침 혼자 걷는 1시간, 그리고 가족이 뭐라 해도 바꾸지 않는 자신만의 원칙 몇 가지. 누군가 그 원칙을 넘으려 하면 자식이든 배우자든 그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나는 못하겠다.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설명도 없었고 사과도 없었습니다. 처음에 가족들은 그를 차갑다고 했습니다. 융통성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족들이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가 자리에 앉으면 분위기가 달라졌으며 명절이면 자식들이 먼저 날짜를 물어왔습니다. 그는 특별히 더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끝까지 저는 그 두 사람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 한 사람은 더 많이 희생했고 한 사람은 조금 덜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희생한 사람이 덜 존중받았습니다. 이것이 불공평하게 느껴집니까? 저도 젊었을 때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105년을 살고 나서 저는 이것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관계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상대가 얼마나 희생했는가로 태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스스로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를 보고 태도를 결정합니다. 나 자신이 나를 가볍게 여기면 상대도 나를 가볍게 여깁니다. 이것은 냉정한 진실이지만 동시에 희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대를 바꿀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달라지면 됩니다. 경계 없는 친절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지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운 사람에게 세상은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조차 빈자리를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가 없었던 것처럼 살아갑니다. 당신이 그 자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누가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다시 서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왜 좋은 사람이 더 무시당합니까? 저는 그 질문을 수십 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젊었을 때에 저도 그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람이 선하면 선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성실하면 인정받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희생하면 사랑받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105년을 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착각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착각이지만 착각은 착각입니다. 인간은 이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본능으로 움직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아무리 오랜 관계라도 사람의 뇌는 끊임없이 경계를 탐색합니다. 의식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숨을 쉬듯 심장이 뛰듯 그냥 그렇게 작동합니다. 상대가 어디까지 허용하는가, 어디서 반응이 오는가, 어디를 넘었을 때 저항이 생기는가, 이것을 뇌는 매 순간 감지하고 기록하고 학습합니다. 그리고 경계를 넘었을 때 아무 반응이 없으면 뇌는 그것을 조용히 허용된 영역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잘못됐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매번 참았을 때 상대의 뇌는 당신의 인내를 선함으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당신이 매번 먼저 사과했을 때 상대는 당신의 너그러움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갈등이 생기면 당신이 해결해 준다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당신이 매번 요구를 들어줬을 때 상대는 고마움을 느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비유를 들고 싶습니다. 2마리의 고슴도치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그들은 서로의 체온이 필요합니다. 너무 멀리 떨어지면 얼어 죽습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적당한 거리를 찾습니다. 아프지 않으면서도 따뜻할 수 있는 그 거리, 인간의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부부 사이도, 오랜 친구 사이도 진정한 온기는 적절한 거리에서 옵니다. 경계가 없는 관계는 따뜻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시에 찔리면서도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존중은 사랑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존중받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저는 수많은 관계의 시작과 끝을 지켜보면서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존중은 사랑의 크기에서 오지 않습니다. 존중은 경계의 존재에서 옵니다. 상대가 당신에게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 알 수 없을 때
상대는 조심합니다. 존중은 당신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할 수 없을 때 상대는 당신을 가볍게 대하지 못합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당신이 모든 것을 예스라고 말할수록 당신의 존재감은 작아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노라고 말하는 한마디가 수십 년의 헌신보다 더 강력하게 관계의 균형을 바로잡습니다. 저는 30살 때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때의 저는 거절하면 사랑을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선을 그으면 차갑다는 말을 들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내 의견을 고집하면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것을 삼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그 두려움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상대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이 아직 충분히 단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내 안에 중심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시선이 나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평생 그 시선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살게 됩니다. 자기 중심이란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무엇을 견딜 수 없는지, 어디서 나는 물러서지 않는지, 그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이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표정 하나에서 상대에게 전해집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알아챕니다.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존중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막힙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 더 이상 모든 것을 받아줘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러나 막상 자식이 전화해서 부탁을 해오면, 배우자가 눈치를 주면, 오랜 친구가 서운하다는 표정을 지으면 그 모든 립이 순식간에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예스라고 말하고 또다시 자리를 비켜주고 또다시 내 것을 내어줍니다. 나중에 혼자 있을 때 후회하면서도 다음번에는 또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중심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을 지킨다는 것은 차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아니고 관계를 끊는 것도 아니며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나에게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먼저 알고 그것을 조용하고 단호하게 지키는 것,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사과할 이유가 없는 것, 그 영역을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제 삶에서 그것을 3가지로 지켰습니다. 첫째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가족에게 아낌없이 줬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건드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사정이 생겨 손을 벌려도 배우자가 압박을 해도 그 통장만큼은 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통장이 있는 한 저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것이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둘째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1시간을 혼자 걸었습니다. 비가 와도 가족이
그 시간에 다른 것을 요청해도 그 한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꼭 혼자여야 하냐고 유난스럽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일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가족들은 그 시간을 침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규칙이 생긴 것이 아니라 제 중심이 느껴진 것입니다. 셋째는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반드시 관철시키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침묵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 제 말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넘기면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다시 말했습니다. 두 번째도 무시되면 그날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번에도 또 말했습니다. 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이 자리에 존재한다는 것을 매번 다시 확인시켰습니다. 이 세 가지가 특별해 보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내용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세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일이라고, 가족에게 미안한 일이라고 느껴왔을 뿐입니다. 그 느낌이 당신을 여기까지 오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 마음은 이해해. 그런데 그건 내가 못하겠어. 딱 거기서 멈추십시오. 이유를 설명하지 마십시오. 대안을 제시하려 하지 마십시오. 사과하지 마십시오. 설명을 보태는 순간 그 설명은 협상의 여지가 됩니다. 상대는 그 설명 속에서 당신을 설득할 구멍을 찾습니다. 그러나 못하겠다는 말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 말은 벽이 됩니다.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다른 공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조용한 경계선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상대가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냐고, 예전과 다르다고, 차갑게 변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당신을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을 견디십시오. 그 흔들림이 지나고 나면 무언가 달라진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상대의 목소리가 조금 조심스러워지고 당신을 대하는 태도에서 무언가 미묘하게 달라진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것이 존중의 씨앗입니다. 말 한마디로 관계 전체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반복되면 관계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중심을 지키는 것은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구부러져 있던 나무가 천천히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급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오늘 딱 한 번 하고 싶지 않은 것에 못하겠다고 말해 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당신이 오늘부터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신호입니다. 당신 자신에게 보내는 신호이기도 하고 상대에게 보내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생각보다 훨씬 멀리까지 닿습니다. 제가 오래 살면서 깨달은 것 중에 많은 분들이 가장 의외라고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시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너무 많이 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자식에게 얼마를 해줬는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생각인지
가까운 사람이니까 다 알려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숨기는 것이 없어야 진짜 가족이라고, 진짜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 말하고 나면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가 더 대담해졌습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당신의 사정을 자신의 논리에 이용하거나 혹은 그냥 당신을 더 가볍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느끼는 대상을 더 이상 조심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완전히 파악했다고 느끼는 순간 뇌는 그 관계를 예측 가능한 것으로 분류합니다. 예측 가능한 것은 안심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긴장감을 잃게 만듭니다. 긴장감을 잃은 관계에서 사람은 조심하지 않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태도가 느슨해지고 당신의 감정을 헤아리는데 덜 공을 들이게 됩니다.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당신이 결국 참는다는 것을, 결국 이해해 준다는 것을, 결국 먼저 풀어준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반면에 제가 평생 지켜본 사람들 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가족에게 함부로 대우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이 얼마인지 자식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다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물어오면 그냥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비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모든 것을 다 열어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 여백이 상대로 하여금 당신을 함부로 파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완전히 알 수 없는 사람은 쉽게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것을 방파제라고 부릅니다. 바닷가에 방파제가 있으면 아무리 큰 파도가 와도 마을 안쪽까지 들이치지 못합니다. 재산과 사생활을 지키는 것은 바로 그 방파제입니다. 파도가 당신의 삶 전체를 휩쓸지 못하게 막아주는 것입니다. 노년에 가장 많이 상처받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준 분들입니다. 재산도, 집도, 결정권도, 심지어 마음속 이야기까지 다 드러내고 다 내어준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내어준 뒤에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내어줄 것이 없는 사람은 협상력이 없습니다. 협상력이 없는 사람은 존중받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냉정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그 현실을 이미 너무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재산을 자식에게 다 알려주지 마십시오. 아직 건강하다면 집 명의를 서두러 넘기지 마십시오. 자식이 효도하리라는 기대와 현실 사이에는 안타깝게도 생각보다 큰 간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식을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이 독립적으로 서 있을 때 자식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집니다. 의존과 부담이 없는 관계에서 진심이 나옵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도 될 때 그 관계는 비로소 의무가 아닌 사랑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돈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속상한지, 얼마나 서운한지 그것을 모두에게 다 말하지 마십시오.
특히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상처받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 상대는 자신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상대에게 권력이 됩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상대는 당신을 함부로 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속이 어떻든 겉으로는 평온하십시오. 그 평온함이 당신의 갑옷이 됩니다.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어디를 가려고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지 그것을 미리 다 말하지 마십시오. 말하기 전에 먼저 하십시오. 사람들은 이루지 못한 꿈 이야기는 쉽게 흘려듣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일 앞에서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가볍게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저는 지금 당신에게 계산적으로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하게 사랑하면서 그러나 당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아무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방 하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방은 당신만의 것입니다. 그 방 안에 당신의 재산이 있고 당신의 계획이 있고 당신의 진짜 감정이 있습니다. 그 방의 문을 스스로 열 때 그것은 신뢰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 문을 당연하게 열려 있는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닫으십시오. 침묵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당신이 아직 당신 자신의 주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것을 보여주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사람들은 무게를 느낍니다.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무게 앞에서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당신 안에 그 방을 지키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마음 한켠이 무거운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선을 그어야 한다고, 중심을 지켜야 한다고, 침묵을 배워야 한다고, 머리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가슴 어딘가에서는 이런 말이 올라오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닌 것 아닌가? 그렇게 하면 가족이 상처받는 것 아닌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바뀐다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 것인가? 그 목소리는 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평생 가족을 먼저 생각해 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목소리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진 당신에게 오늘 가장 하고 싶은 말을 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변화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하려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냉정한 사람, 계산적인 사람, 가족보다 자신을 앞세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당신 자신을 되찾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당신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당신에게는 하고 싶은 것이 있었고, 싫은 것이 있었고,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감각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가족을 위해, 분위기를 위해, 관계를 위해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려는 것은 그 내려놓은 것들을 다시 집어드는 일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일입니다. 저는 30살 때와 105살인 지금을 비교해 보곤 합니다. 30살의 저는 거절을 두려워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사랑을 잃는 것과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삼켰습니다. 참았습니다.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조용히 지쳐갔습니다. 그때 저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 나 자신을 지우는 것이 헌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저는 압니다. 그것은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할까봐, 버려질까봐, 나쁜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서 한 행동들이었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두려움에서 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내가 온전히 서 있을 때 그 넉넉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변하면 처음에는 가족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서운해할 수도 있고 왜 갑자기 이러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반응을 보며 당신은 다시 죄책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이 당신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만들려 할 것입니다. 그 순간이 고비입니다. 그 순간을 견디십시오. 왜냐하면 그 당황함은 상대가 상처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상대가 당신의 새로운 경계를 아직 처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은 익숙한 것이 바뀌면 일단 저항합니다. 그러나 그 저항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균형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균형 안에서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건강해집니다.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함께하는 관계가 됩니다. 두려움이 아닌 존중으로 이어지는 관계가 됩니다. 당신이 자신을 되찾는 것은 가족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이 온전히 서 있을 때 가족도 당신 곁에 더 온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지쳐서 쓰러지기 직전의 사람 곁에 있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무겁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중심을 지키며 고요하게 서 있는 사람 곁에 있는 것은 안심이 됩니다. 든든합니다. 그 든든함이 진짜 가족의 힘이 됩니다. 당신이 강해지는 것이 가족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평생을 자식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가정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그 헌신은 진심이었고 그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사랑의 방향을 조금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밖을 향해서만 흘려보내던 그 사랑을 이제 안으로도 돌릴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 자신에게도 그 사랑을 줄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뒤늦게 찾아온 지혜입니다. 오래 살아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도 그중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오늘 하루 누군가의 부당한 요구에 조용히 고개를 젓는 것. 오늘 하루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을 설명하지 않는 것. 오늘 하루 나를 위한 시간, 한 시간을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않는 것. 그 작은 하나가 당신이 자신을 되찾기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당신 안에 무언가가 달라지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오랫동안 구부러져 있던 것이 조금씩 펴지는 느낌, 오랫동안 눌려있던 것이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하는 느낌, 그것이 당신이 돌아오는 소리입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드디어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된 사람을 세상은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가족도 자식도 오랜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한 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 하나가 당신을 둘러싼 모든 관계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꿔놓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105년을 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전쟁에서 친구를 잃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씩 먼저 보냈습니다. 젊음을 잃었고 체력을 잃었고 언젠가는 이 몸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105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잃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로서 서 있는 감각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나는 나였습니다. 그 감각을 지켜온 것이 제가 이 나이까지 무너지지 않고 걸어올 수 있었던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잘해줄수록 무시당하는 이유, 인간 본성의 작동 방식, 자기 중심을 지키는 법, 침묵의 힘,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국 자신을 되찾는 일이라는 것. 이 이야기들이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나이에 아름다운 말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진실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사람은 꾸미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은 이것입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해줘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알아줘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존중해줘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내가 나를 존중할 때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때, 내가 나의 중심을 지킬 때, 내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살 때 그 조용한 만족감이 행복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단단한 사람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무시해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존재감은 다른 사람의 반응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욕망을 줄이면 행복이 커집니다. 저는 이것을 공식처럼 외운 것이 아닙니다. 105년을 살면서 몸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더 많은 인정을 원했고, 더 많은 사랑을 원했고, 더 많은 것들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얻지 못할 때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원하는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창밖에 햇살이 드는 것, 따뜻한 차 한 잔, 오래된 책 한 권, 그것으로 충분해졌습니다. 그리고 충분해지는 순간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그것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가진 사람은 빼앗길 것이 없습니다. 품위는 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학벌이 주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주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잘 되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품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에서 옵니다. 누가 무시해도 내가 나를 무시하지 않는 것. 누가 가볍게 대해도 내가 나를 가볍게 대하지 않는 것. 그 선택을 매일 작은 순간순간에 반복하는 것. 그것이 품위입니다. 그리고 그 품위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내어주지 않는 한 저는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분들께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는 내가 소중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같은가? 만약 다르다면 거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당신 자신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십시오. 그 변화는 조용합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압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오랫동안 지쳐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평생 잘해줬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어서 지친 분, 가족에게 상처받고 말할 곳이 없어서 혼자 사귀는 분, 나이 드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늙어가는 것이 서러운 분,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서러움이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원하는 것이 있고, 아직 기대하는 것이 있고, 아직 더 나은 것을 꿈꾼다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이 남아있는 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인정받기 위한 날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증명하기 위한 날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소진되는 날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대신 조용하고 단단하고 당신다운 날들이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하루를 기대할 수 있는 날들이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들에서 충분함을 느낄 수 있는 날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다정한 날들이기를 바랍니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한 계속입니다. 파도가 와도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나무처럼, 바람이 불어도 제 향기를 잃지 않는 꽃처럼, 그렇게 고요하게 그러나 흔들리지 않게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 품위가 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 당신이 평생 찾아온 존중이 이미 있습니다. 저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히 압니다. 자기 자신을 잃지 않은 사람은 무엇을 잃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당신은 이미 그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잠시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잊어버린 것을 조금이나마 다시 떠올리게 해드렸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디 당신답게 사십시오.